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은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모두에게 에너지를 나눠주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스위치를 끄듯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집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눕지만 잠은 오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만 밀려옵니다. 분명 즐거운 하루였는데 왜 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긍정적인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기대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우울함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직장에 나가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납니다. 일상을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우울한 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거야. 하지만 이 기능적인 생활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숨겨버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는 생산성이 내면의 고통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산성은 고통을 감추기 위해 당신이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방어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우리는 밖에서 웃을수록 안에서 더 울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면성 우울 또는 스마일링 디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비정형 우울증의 한 형태로 이 증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이 슬픔과 무기력으로 드러난다면 가면성 우울은 과도한 기능으로 위장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책임감이 강한 완벽주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능숙하죠. 하지만 이 통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감정을 숨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부위인 편도체가 불안 신호를 보낼 때를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이 신호를 표현하고 해소해야 하지만 가면성 우울을 겪는 사람의 전두엽은 이를 강제로 억누릅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 뚜껑을 맨손으로 꾹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 긴장이 풀리는 순간 뇌는 방전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지만 대중 앞에서는 유머러스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웃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는 코미디언들이 무대 뒤에서 가장 깊은 우울을 겪는다는 슬픈 광대의 역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에게 유머와 미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패이자 갑옷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갑옷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를 강요합니다. SNS를 켜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성공적인 커리어. 그 속에서 힘들다는 말은 패배자의 변명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을 연기합니다. 문제는 이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나 자신조차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를 거짓 자기, false self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모습, 즉 거짓 자기를 발달시킵니다. 이 거짓 자기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진짜 자신의 감정과 욕구인 참 자기 true self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른이 된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바로 이 아참 자기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만 없으면 다들 행복할 거야. 혹은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가면성 우울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타인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에게조차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시키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겉모습만 보고 너는 참 걱정 없어서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말은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가면을 벗을 용기를 앗아갑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어두운 측면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이 둘을 모두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가면성 우울은 페르소나가 그림자를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입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려나 더 짙고 무거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거운 가면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울함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강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게으름이 아니라 치열한 내면의 전투가 남긴 흔적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면을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약한 모습을 판단 없이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전문 상담가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은 나를 드러내는 연습입니다. 가면을 벗는 것은 무장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된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괜찮았니? 만약 괜찮지 않았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 작은 솔직함이 당신을 숨 막히게 했던 가면의 틈을 조금씩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웃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감정들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한 미소 대신 나를 위한 휴식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우울은 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잠시 멈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안아주세요. 세상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고 온전한 나로 숨 쉬는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기를. 지금까지 김의 생각이었습니다.